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는데 왜 살기 힘든가, 인권을 느낀 거는 좀 자본주의를 모르면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네. 자본주의를 모르면. 네. 왜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도 부자를 많이 꿈꾸고 좀 더 풍족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자본주의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저는 굉장히 그 결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책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네. 이 책에 또 부동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네. 미국 금융사학자인 존 스틸 교수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다. 1990년대 중반 주택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주택 거품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모기지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자산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비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혀 저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순자산이 공짜로 늘어나니까요. 그리고는 모든 거품이 그렇듯이 뻥 터졌습니다. 시장에 너무 많은 주택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뭔가 이상하다는 게 감지됐죠.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현재 주택 가격은 아직도 2007년 수준보다 낮습니다. 다른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죠. 내려간 주택 가격 때문에 소비가 줄었습니다. 참고로 이 다큐멘터리와 도서가 2013년에 나왔어요. 그때로 돌아가면 2013년은 2007년 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자산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였거든요. 이때가. 그때 이제 이 어떤 미국의 학자분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여기 EBS 다큐프라임에서. 집값이 올랐다가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게 됐다.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교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훈을 줄 수 있는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 집값이 이게 계속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집을 이제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2007년까지 그렇게 올라가다가 뻥 터져서 2013년까지 떨어졌고 그때 상황을 묘사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유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기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자산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비를 늘렸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면은 차가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올랐는데 마치 자기가 돈을 엄청 번 것처럼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월급은 똑같아. 근데 돈을 엄청 벌었다고 생각을 하고 소비가 막 늘어나요. 맞아.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을 이미 뭐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내 집으로. 그래서 집값이 막 올라요. 근데 실제로 나한테 들어오는 현금은 이전랑 똑같은데 내가 소비를 막 늘리는 거예요. 착각을 해서.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내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거가 되게 부담이 되거나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돈 다 어디다 썼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영원히 될 것처럼 생각을 해서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 근데 여기 2013년에 집값 엄청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되게 큰 교훈이 있는데 이 책이 2013년에 나오고 지금 8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어요. 지금은 어떻죠 또? 지금 또 많이 올랐죠. 그쵸. 이런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은 여기서 나오는 것만 보고 그래 집은 사면 안 돼 라거나 아니면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서 무조건 사야 돼 라고 하거나 근데 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물가처럼 출렁출렁 하긴 했지만 집을 사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안 그러면은 이 계곡을, 이 골짜기를 버텨서 다시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교훈들이 이 내용에 있는 것 같아요. 코크님 어땠어요? 보면은 실제적으로 저희도 광주에 살고 있고 광주도 신축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이제 아무래도 자산이 그만큼 이제 늘어났다고 생각이 드니까 주변에 친구들도 보면은 차를 바꾸고 이런 경우들 솔직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만약에 제가 그냥 실거주 한 채가 있고
그게 이제 자산이 이제 이렇게 올랐으면 저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 주변 소비를 또 따라가게 그렇죠. 돼 있고 왠지 그냥 든든하면서 왠지 이 정도는 내가 좀 써줘야 이 경제가 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언제부터 그렇게 경제 경영 생각을 보니까. 했어? 역시 경영학과. 보니까 역시 경영학과. 역시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클이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5% 이제 전세 증액을 하면은 그 이제 5% 증액분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그거를 별로 제가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은 그거 왠지 꽁돈 같고 어느 정도 이게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받은 그렇죠. 거니까 아 이걸 좀 어떻게 좀 뭘 좀 소비를 할까 아니면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하는 그런 그렇죠. 사이클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현재는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대출을 좀 갚음으로써 좀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인플레를 먹는 자산을 계속 내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분을 좀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제 지금 코크님 얘기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실거주 가격이 오르면 내가 돈을 맞아요. 번 것만 맞아요. 마냥 생각을 엄청 해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막 올리려고 했던 거가 실물 경기, 소비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실거주 한 채가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 해지란 거지. 솔직히 예를 들어 뭐 용인에 집이 있으면 뭐 분당 집이나 수원 집이 또 안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더 많이 올랐죠. 다 올라갔어요, 다. 다 올라가서 사실은 뭐 내가 이거 판다 하더라도 네. 더 좋은 데 가려면 돈 더 줘야 돼요, 사실은. 맞아요. 네. 뭐 그렇다고 이제 뭐 더 뒤로 갈 수 있는 건 사실 그건 아니죠. 어려우니까. 네. 삶의 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더 이제 아래로 가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이럴 때 본인이 뭔가 경거망동하면서 소비를 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자들은 거의 코코님처럼 한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더 부자가 될 사람들은. 그 예전에 사실 코코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예전 마스터님도 그때 20억 네, 넘었는데 맞아요. 중고차 1,000만 원 안 네. 되는 거 샀다고. 그때 저한테 코코님은 네. 아마 외제차 살 거라고. 아 그래서 한 거야? 내가 말 잘했네 그러면. 그러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 방송이 도움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이 코코님을 살리고 있어 내가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혼자 어디서 벤츠 샀을 건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문제는 하락장이 되면은 대출 받은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자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죠. 빚 중에 이제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는데 네. 그나마 자산을 늘리는 건 좋은 빚이지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내가 뭐 차를 산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뭐 소비 때문에 빚을 내는 거는 두 배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최악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값이 막 5천, 1억씩 떨어지는 상황인데 여기 이 책에 나온 제 시사님처럼 내가 만약에 그 안중에 뭐 대출이자도 내야 되고 또 금리도 올라가고 또 거기다 자동차도 뭐 이제 본인이 할부 할부도 사야 내야 되고 되고. 그럼 사실은 본인이 뭐 정말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지금 좋을 때 특히나 집에 한 채 있는 분들은 집값 올랐다고 내가 너무 이제 소비를 늘리면 나중에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가. 혹시나 하락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소비를 너무 늘리지 않는 거를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네. 들어요. 미리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저희가 이제 재무 코칭 하잖아요. 음. 네, 예전에 그때 오셨던 분이랑 대화를 나눴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분께서 이제 수도권의 신도시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분양을 받았으니까 올라갔죠. 근데 올라갔는데 그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그 남편분이 이제 차를 지르신 거예요. 오기 전날. 아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 현금 흐름은 똑같잖아요. 그쵸?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집값만 올라간 거지. 오셔서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그분이 저한테 자기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치 그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했는데 분양을 이게 받아서 어쨌든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오른 거 뭐 한 2억 올랐는데 내가 1억짜리 차 사면 그치, 나한테 나한테 보상을 1억 해줘야지. 남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이 되게 부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이런 책을 읽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약간 찔리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 이걸 통해서 잘 바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나인님이 얘기한 게 이제 운치 기삼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번 게 이게 운 때문인지 내 능력 때문인지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인생은 운치 기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운이 좋을 때 이렇게 난 사실 내가 뭐 잘 알아보지 않고 청약만 넣었는데 내가 뭐 몇 억이라는 돈이 왔을 네. 수 있는데 그 운이 사실은 뭐 0일 때나 뭐 1, 2, 3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 내가 그 기술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리스크 해치하는 기술 아니면 코코님처럼 미리 이제 내가 절약을 좀 약간 소비를 줄이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 내가 그 위험한 장에서도 버틸 수가 있어요. 운이 뭐 0이 돼버리면 나는 이제 바로 이제 그렇죠. 5가 안 되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근데 그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뭐 몇 년간 주식 부동산 다 좋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이제 얘가 운 때문인지 실력 때문인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난 운 때문이었고 난 실력은 부족했어라는 걸 인정하는 살면은 조금 이제 위험한 것은 안 하는데 이게 내 실력이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나는 뭐 되게 잘하지 뭐 네. 나한테 재능이 있나라고 하는 분들이 10년 이상 이제 다른 분들 도와줘 본 느끼는 네. 부분이 나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네.